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해결하고 있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혹은 반주를 하다가 그것이 싸움이 돼서 이렇게 약간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좀 그런 유형의 부부싸움이 벌어졌던 사례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들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부부싸움으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사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앞에서 부부가 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싸움을 펼쳤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부부싸움도 문제지만 아이에게 이 부부싸움, 엄마와 아빠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라는 부분이 경찰의 별건으로 입건이 되면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아동복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은 신체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어디다 감금해 놓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그런 것만이 꼭 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도 있고 성적인 학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어떤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아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정서적 학대가 충분히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서적 학대가 인정이 되면 그 자체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이어서요. 근데 이 부부싸움이 이런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 앞에서 그냥 단순히 말싸움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멱살잡이를 하고 아니면 막 몸싸움을 하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들 이게 부부 각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서로에 대한 폭행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부싸움이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부싸움이 아동학대로도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냥 부부싸움 해서 신고가 됐는데 이렇게 아동학대로까지 의율이 되면서 사건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이때 이제 부부들이 싸울 당시에는 서로 감정이 좀 고조돼서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게끔 싸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를 용서했다.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고 부부싸움 문제는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되는데 근데 경찰에서 두 분이 서로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면서 아이 앞에서 싸우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부분은 두 분의 부부싸움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케이스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이제 여럿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재판까지 넘어가서 재판에서 1심, 2심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이제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사건이었는데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이제 아빠가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다른 한 사건에서는 아빠가 엄마를 밀치는 행동을 아이가 목격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였어요. 근데 이 두 사례 모두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 이제 경찰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관계가 실제로 펼쳐졌던 사실관계보다 너무 이제 과장돼서 인식이 됐던 부분들이고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약소하게 얘기가 됐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목격한 장면들도 그렇게 심각한 장면이거나 혹은 아이의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큰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를 좀 잘 설명을 하면서 다행히도
네, 모든 사건에서 엄마 아빠가 다 무혐의와 무죄로 이렇게 좀 잘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굉장히 성립 범위가 좀 넓을 수 있고 또 수사기관도 굉장히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이 처벌을 위해서 최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수사기관이 근데 이건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입건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와 이것이 아동학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법리적인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